자, 일단은 의외 상황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외 상황은 뭐냐? 예, 국채 금리에 대한 변동 요인이란 말이죠. 그죠? 의외 상황은. 그러면은 국채 금리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미의회 상황이 해소가 됐습니까? 라고 표현을 한다면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전혀. 지금 오히려 불안정하다. 라는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시장 상황, 의회 상황 정확하게 전달을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이번 주말까지 재정 지출안 합의에 이를 전망. 다만 공화당과 마찰을 증세 부분에선 일으키고 있음, 이거예요. 자, 정확하게 요건을 마련하는 건 민주당이 21%인 법인 세율을 26%로 높이는 안을 제시, 맨친 상원 의원은 25% 고수. 그러면은 지금 어떤 세금에 대한 부분에 이 부분으로 좀 마찰이 있다라고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1.5조 달러에서 2조 달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논거가 계속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시장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현 상황만 딱 보고 판단을 해보자고요. 자, 아직은 합의가 된 게 아니죠. 그렇죠. 불안정하죠. 자, 미국이 불안정하면 미국 국채를 던지는 신호가 나오기 때문에 미국 금리가,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현상이 펼쳐져요. 자, 시장이 미국 상황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정확한 증거는 어떻게 차트적으로 본다면은 최근 미국채 금리에 대한 상승이 결과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지난달 말부터 해갖고 1.2%대에서 1.6%, 오늘까지 지속적인 상승을 보이는 건 미국 의회 상황이 불안정하다는 거를 증거를 내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실질 금리에 대한 상황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증시가 왜 1년 반 동안 올랐냐? 이겁니다. 그건 실질 금리가 바닥이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구간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서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드렸어요. 근데 미국채 금리가 지금 오르는 상황이면 여러분들 원래 실질 금리가 그럼 상승하겠죠. 자, 지금 여기를 좀 집중하세요. 자, 실질 금리는 10년물 국채 금리 빼기 10년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럼 우리 더하기 빼기 할 줄 알죠? 시청자분들도. 명목 금리,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실질 금리가 상승하죠. 그러면은 위험 자산에서 이제 돈이 빠져나오는 현상이 펼쳐지기 때문에 증시는 떨어지는 현상이 펼쳐져요. 최근 지난달 여기서 이제 증시가 갑작스럽게 떨어진 이유가 나오는 거죠. 증시가 지난달 이제 말부터 여러분들 갑작스럽게 급락했잖아요. 그죠? 기억하시죠? 미국 의회 상황이 불안정하니까 미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질 금리가 갑작스럽게 다소 상승을 하면서 증시가 하락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의문이 여기서부터 생긴다는 말이죠. 회왕님, 계속 올라가는데요? 증시 왜 반등해요? 이게 지금 논거예요. 이게 지금 논점이에요. 왜 그 미국채 금리는 계속 오르는데 왜 증시는 다시 반등을 시작하지? 근데 여기서 하나 빼먹은 게 있네요. 물가 상승률이에요. 이게 키포인트예요, 지금 상황이. 이게 지금 별 5개입니다. 보통 지금 어떤 이제 외신이라든가 이 평가에서 나오면은 얘기가 나오는 게 있어요. 물가에 대한 우려로 증시 하락. 이 얘기 정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네. 근데요, 이 실질 금리에 대한 이론으로 평가라면 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증시가 올라가는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말이 안 되죠. 이상하죠, 여러분들? 들어도 이상하죠. 물가가 올라야지 증시가 올라가는 현상이 펼쳐집니다. 자, 여기서 실질 금리는 10년물 국채 금리 빼기 10년 BEI잖아요. 자, 미국 의회는 난항이니까 10년물 국채 금리가 오르는 상황인데, 근데 문제는 지금 최근에 물가가 급등하면서
증시 반등 효과가 드러나는 겁니다. 예, 보이시죠? 굉장히 아이러니하네요. 그러니까 이게요. 여러분들 지금 기억하셔야 되는 게 아이러니하죠. 네. 이 매크로 환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장이 지금 유동성이 막 빠진 시장이냐 아니면은 그냥 정상적인 어떤 이제 성장 시즌, 이제 금리 인상 단계에 들어가고 실적 시즌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물가가 급등하냐에 대한 거는 증시에 대한 반영 요소가 굉장히 다른 거예요. 지금은 뭐예요? 물가 아직 유동성 시장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실질 금리가 더 떨어지는 현상이 펼쳐지기 때문에 돈이 다시 들어가는 현상이 나온다 이거예요. 이론상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근거가 되는 겁니다. 지금 여건이. 미국채 금리가 급등이 나오면은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조정이 올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지난달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하락을 이어가다가 이제 11월 들어가면서 이제 갑작스럽게 2,900선에서 이제 3,000선 위로 다시 올라왔단 말이죠. 코스피도. 근데 물가가 너무 말도 안 되게 오르고 있으니까 이제 실질 금리가 올라갈 기미가 안 되는 거죠. 국채 금리가 오르면 뭐예요? 물가도 같이 오르는데 이게 키포인트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왼쪽 위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오르면 뭐 합니까? 이것도 같이 올라 버리는데 그럼 실질 금리는 제자리 현상을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럼 증시 위험 자산에 다시 돈이 투입되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경제 이론상. 자, 이게 지금 현재 물가 상승률입니다. 보이시죠? 왼쪽 차트 보시면. 지금 상황은 여기 네모칸 여기가 중요해요. 갑작스럽게 물가 급등이 나오면서 박스권에서 나오다가 그러니까 갑자기 증시가 회복세를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실질 금리에 대한 영향력이 굉장히 심하다는 게 반증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사실 없을 거예요. 네.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지금 증시가 올라가는 겁니다라고서. 오히려 그 반대로 얘기하는 분들이 많죠. 그죠. 근데 지금 매크로 환경이 그렇게 구성이 돼 있는 거예요. 매크로 환경이. 네. 정상적인 구조 안에서 여러분들 지금이 그냥 쉽게 얘기해 지금 정상적인 경제 환경입니까? 비정상적이네요. 굉장히 비정상적이에요. 네. 부채 한도 얘기가 왜 나와요? 미국 빚이 왜 3경이에요? 정상적인 매크로 환경이냐 이거예요. 정상적이지 않다 이거예요. 정상적이지 않은 환경입니다. 아직까지도. 이 매크로 환경이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이론이 나오는 거예요. 원래 정상적인 매크로 환경, 시장 경제가 안정성을 추구하는 금리 인상 시기에는 금리 인상은 안정성이 굉장히 추구된 시기예요. 이미. 그 시기에는 물가가 이렇게 급등해 버리면 문제가 생기죠. 화폐에 대한 가치 훼손과 더불어서 증시에 대한 위험 레벨링도 고조될 수 있겠죠.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오히려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구간이기 때문에 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은 증시에 대한 상승 효과를 줘버려요. 돈이 더 오히려 위험 자산을 투입되는 시즌이 돌입돼 버리는 거죠. 지금 매크로 환경에서 이렇게 구성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경제에 대한 어떤 시장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해져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지금 그러면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자, 보세요. 자, 파란색이 미국 10년 기대 빨간색이 물가 상승률이고 파란색이 미 10년 국채 금리예요. 그죠? 최근 증시가 하락했던 이유는 갑작스럽게 여기서 미 국채 금리가 급등이 들어가서인데 갑자기 또 이제 추후에 이번 달 초반부터 물가가 치솟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증시가 회복세를 보이는 거예요. 상황에. 결론은 이거죠. 지금 실질 금리가 지금 이 수치값으로 한다면 몇 프로 나오나요? 0.97% 나오네요. 0.97% 계산 지금 해보니까 10년물 국채 금리 마이너스 0.97% 이렇게 나오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 마이너스 구간에 대한 회복이 들어가는 순간 증시가 조정이 들어가는데 최근 이 마이너스 구간을 다시 내려버리는 물가 상승 때문에 다시 증시에 돈이 쏠리는 현상일 뿐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합니다. 지금 3천선 다시 올라왔잖아요. 이게 물가가 올라서예요 라고 표현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뭐 많은 얘기가 있죠. 3천선 회복되니까 다시 증시는 올라갈 겁니다. 경기가 회복 탄탄대로 가고 있어요. 뭐 고용적인 측면, 뭔 측면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거를 근거하에 어떤 분석을 하실 수 있으세요? 제가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그걸 분석하실 수 있으신가요? 고용 회복이 어떻게 되고 있고 뭐 팬데믹에 대한 바이러스 효과가 어떤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서 증시가 반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근거가 안 되는 거예요. 객관적이. 저는 논거를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앞으로 국제 금리와 물가에 대한 부분이 제일 중요하겠죠. 앞으로. 이게 증시에 대한 방향성을 바꿀 거니까. 저희가 이제 지금은 근거를 찾았어요. 맞죠? 지금 떨어졌던 내용이 왜 떨어졌는지, 올랐던 내용이 왜 올랐는지에 대한 근거를 지금까지 발견을 했죠. 그러면은 이 근거에 대한 앞으로 방향성은 이 물가 상승률과 국채 금리에 대한 향후 방향으로 기대값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이 마이너스가 회복이 돼야지 증시가 더 추가적인 조정이 드러날 것이다 라는 결정이 지어지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 1번은 국채 금리죠. 지금부터는 좀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국채 금리 밑에 있는 파란색 부분이에요. 지금 미국 의회 상황은 31일까지 타임라인을 일단 정하고 있죠. 지금 타임라인이 두 개가 설정이 돼 있어요. 1번은 뭐냐? 펠로시 민주당 의원이 이제 31일까지 이거를 마감을 짓겠다라고서 이제 구두로 선언을 한 거. 자, 일단은 부채 한도에 대한 유예 부분은 12월 3일까지 기간이 널리지가 열려 있다. 자, 31일 날 합의될 가능성이 높냐 아니냐에 대한 여부는 국채 금리에 대한 향방을 가르겠죠. 이게 만약에 지금 합의점에 이른다면은 국채 금리가 안정성을 기할 것이고 그러면은 문제가 다시 증시가 추가적인 상승 포인트를 기록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되겠죠. 자, 근데 일단 31일까지 합의 가능성이 일단 굉장히 낮은 부분이 고려가 됩니다. 왜냐? 여태 그래 왔으니까. 민주당과 공화당은 그래 왔으니까. 항상 투닥투닥 싸우다가 막판에 할 거니까. 자, 그러면은 국채 금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계속적인 상승 포인트를 기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려요. 아직까지는. 오늘자로 1.65% 기록했는데 1.65%. 제가 1.7%까지는 보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원래 증시가 더 떨어져야 정상이거든요. 사실 엄청난 낙폭을 기록해야 정상인데 물가가 말도 안 되게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아버리는 거예요. 증시에 대한 어떤 하락 요인을. 자, 그럼 물가에 대한 부분을 고려를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물가에 대한 15년 차트예요. BI. 미국입니다. 자, 미국은 어느 적정선에 대한 오버슈팅을 가지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해요. 지금 2005년 최고치가 2.71%였어요. 오늘 몇 프로였죠? 오늘 2.56%네요. 그죠? 오늘 이 단가가 2.56%예요. 미국 10년물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자, 지금 어떤 말도 안 되는 현상이 펼쳐지냐면 여기서 이제 상단 저항을 맞아버리고 내려오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 조정이 온다는 거죠. 더 추가적으로. 그죠? 일단은 오늘 단기적인 어떤 15,300 레벨링에 대한 단가가 중요한데 지금 물가에 대한 압력, 하방 압력을 계속적으로 시도해야 되는 게 미 정부의 역할이지만 어떠한 큰 제스처는 없어요. 저는 시장 조정이 좀 시게 올라면 이런 미국에 대한 이 페드에 대한 제스처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국 물가가 오른다는 거는 테이퍼링에 대한 시작을 좀 알리게 되고 이제 달러를 덜 찍어내는 현상이 펼쳐진다면 물가 하방 압력은 좀 낮아질 거예요. 네, 하방 압력은. 근데 지금 여건상 고려해야 되는 건 물가는 지금
이번 달 내에 당장 하방 압력을 좀 기록하기가 굉장히 힘들겠다. 오히려 더 추가적인 상승을 좀 더 기록하지 않을까라는 게 시장의 지표입니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시장 조정이 한 번 더 올라오면은 31일 날 열리는 합의에 대한 타임라인을 기가 막히게 또 연기해 버리는 거죠. 그럼 국채 금리가 단숨에 상대적으로 물가 대비해서 폭발하는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한 번 더 시장 조정이 나올 수 있다. 근데 이제는 굉장히 제한적이다 라는 표현이 나와요. 제한적이다. 시장 조정이 제한적이다. 네, 시장 조정이 제한적. 근데 저점은 한 번 깰 수 있어요. 저점은. 코스피도 마찬가지야. 코스피도.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차트 보면서 다시 한번 이해도를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지금 결론만 일단 딱 얘기를 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좀 정리를 했어요. 국채금리 상승, 이제 물가 상승은 증시 상승에 대한 효과를 일으키고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국채금리 상승, 물가에 대한 유지는 증시 하락을 일으킵니다. 국채금리 상승, 물가에 대한 상승은 증시 상승을 일으키고 지금은 이 이론이 시장에 적합한 이론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죠? 아직 시장에 대한 리스크는 엄청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대변수에 의해서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미국 의회에 대한 상황 그리고 물가에 대한 상황 두 가지에 대한 변수 고려가 증시를 엄청나게 엎을 거예요. 여러분 증시에 돈이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지금 시장 상황에서 경제가 이제 회복되고 있어. 이건가요? 여러분들 경제가 회복 국면인데 증시는 최고치네요. 이건 어떻게 이론을 설명할 건가요? 증시는 달라요. 증시는 위험자산이에요. 말 그대로. 돈이 쏠리는 현상과 빠져나오는 형태에 대한 어떤 이 매크로 환경을 잘 고려를 하셔야 돼요. 이게 유동성 시장에 대한 어떤 시장 매크로 고려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지금 15,000 이제 400 라인에서 다시 상승 반등을 일으키지만 시장이 이제 안전할까요? 여기까지 오르니까 이제 안전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은 아직 안전합니까? 경기 회복이 되고 있다네. 좋은 거네. 증시는 오르겠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오늘 제 얘기를 듣고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지하게. 아직은 리스크, 미의회 상황, 물가에 대한 상황 이 두 개에 대한 리스크가 너무 큰 상황이에요. 근데 물가에 대한 리스크는 뭐예요? 올라서 리스크예요? 아니죠. 이제는 하방 압력을 가해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오히려 하방 압력을 가해버리면 큰일 나는 거 상황. 오히려 역발상이에요. 저는 하방 압력을 가해버리면 오히려 큰일 나는 상황이 지금 시장 환경에서 구성되어 있다 이겁니다.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게 경기 회복 때문에 오른 것인지 아니면은 제가 오늘 1시간 동안 얘기 드렸던 내용이 이게 근거가 더 적합할지. 이상입니다.